안녕하십니까. 체질에 맞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강의하게 된 오자연 7대법 교육원장 홍건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는 무슨 체질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어떠한 체질을 타고 태어나는데요. 지금 자기 자신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떤 체질인지를 알아야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해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나는 무슨 체질인가를 한번 알기 위해서 같이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죠. 체질의 기준은 뱃속에 들어있는 육장육부가 체질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들이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일 처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내 체질이 어떠한 장부가 크게 타고 태어났고 어떠한 장부가 작게 타고 태어나는 걸 알아야 거기에 맞게 너무 지나친 것은 좀 덜어주고요. 또 부족한 것은 채워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겨울이라 촬영을 하러 오다 보니까 이 눈이 내렸습니다. 눈은 우리 온 대지를 소리 없이 적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건강하지 못해서 질병에게 어찌 보면은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건강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체질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그 체질을 알 수 있고 건강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제가 문을 통통 두드리는 그러한 체질, 우리 건강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떠한 체질을 타고 태어났는가 이것이 참으로 궁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체질을 알기 전에 체질이 무엇인가 그 정의부터 먼저 해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자, 체질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음식이 어떤 김치가 잘 맞는 체질이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고기를 좋아하는 체질이다. 이렇게 말로는 체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체질에서 어떠한 체질로 가야 할까요? 체질을 개선하자고 체질 개선을 하는데 자, 여러분 어떠한 체질인지를 알아야 개선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어느 산의 높이를 정할 때 우리가 그 산의 높이를 서로가 우열을 다투는데 어떠한 기준이 있다면 그 우열이 잠재워질 겁니다. 자, 한 반에 예를 들어서 60명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학생들이. 그런데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가? 누구는 왜 30등이고 누구는 왜 2등인가? 이것 또한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몸을 건강을 통해서 자기 몸의 주인이 되어가는 강의를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해 가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체질을 알아야 되는데 체질이라는 단어만 있지 체질에 대한 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밖에 겨울인데 겨울은 5계절 중에서 겨울에 해당이 됩니다. 1년은 365일이죠. 365일이 모두가 다 똑같은 날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다른 날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도 얼굴 모양새가 아마 서로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얼굴 모양새가 다 다를지라도 남여로 구별하면 아주 쉽게 구분이 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1년도 365일이 있는데 이것을 5계절로 나누면 간단하게 지금 겨울인데 눈이 온다.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좀 궁금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4계절로 알고 있는데 왜 5계절인가? 사실은 이 삼복더위인 장화를 우리가 보통 빠뜨리고서 그냥 여름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5개인 거 아시죠? 우리 우주는 이 5대양 6대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오장육부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뱃속을 해보면 이 5개의 장부들이 서로 균형과 조화를 맞추고 있어요. 이 어떤 장부가 크게 타고 태어나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얼굴 형태와 성격과 이 말하는 것, 또 먹는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자연 7대법에서는 체질의 기준을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어떤 장부들이 크게 타고 태어났는가 또 어떤 장부가 작게 타고 태어나서 그 장부를 영양하는 음식을 좋아하는가 또 좀 더 많이 먹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의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봄과 같은 날씨는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오장육부 중에서도 간하고 쓸개가 있는데 이게 부부입니다. 간은 음이고요. 이 쓸개는 이 소화, 쓸개자루 그러는데 담낭 그러는데 이게 서로 부부예요. 그리고 심장하고 소장하고 이 또 부부입니다. 우리가 초여름이 되면 아주 무덥기 전에 초여름에 아주 장미꽃이 피는 그런 여름이 오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오장육부 중에서 이 불과 같은 심소장이 그 역할을 해요. 또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제일 먼저 이 위로에 도달이 되는데 비위 그러죠. 아, 저 친구는 비위도 좋아. 그럴 때 이 밥자루에 밥통에 도달이 되는데 이것이 또 비장, 위장 이렇게 하나로 묶어집니다. 그것이 1년 5계절 중에서는 이 무덥게 봄에 새싹이 돋아나서 초여름에 이 화창한 봄날을 지나서 여름에 삼복더위 무더위가 오는 것처럼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은 음식들을 비위장들이 소화 흡수를 하게 되는데 그 역할들을 비위장이 하죠. 자연으로서는 무더위, 삼복더위, 초복, 중복, 말복 그러는 것처럼 후덕지근하면서도 무언가를 무성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실이 되어야 되겠죠. 날씨가 싸늘해지면서 서리도 내리죠. 아무리 곡식이 잘 자랐어도 이 가을이 결실을 맺어주지 않으면 우리들이 그 다음에 씨앗으로 저장할 수도 없고요. 또한 일용할 양식으로 쓰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몸에서는 폐하고 대장이 담당을 합니다. 우리들이 몸에 저항이 생기고 또 지구로 본다면 이 대기권에서 잘 견디려면 이 금의 기운이 틈실하면서 지켜주는 이러한 기운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매운맛 나는 음식을 좀 덜 먹어서 요즘은 폐 대장이 약한 경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무슨 계절이죠? 이제 겨울이죠. 봄에 새싹이 돋아나서 여름에 활짝 꽃이 피고 또 이제 삼복더위 때 무성하게 잎을 걸어서 풍성해진 뒤에 가을이 돼서 결실이 맺어지면 반드시 겨울이 있어서 그것을 저장하고 또 동면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또 그 다른 봄을 기약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몸은 자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에서 기준을 잡아서 우리의 체질을 분류하는 방법이 오자연칠대법이고요. 그것이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지기만 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호박꽃, 국화꽃, 장미꽃이 결코 구별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국에서 들어온 티울림이나 칸나나 뭐 이상한 꽃 이름들 여러분 왜 어렵죠? 기준이 세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체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데 체질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나는 무슨 체질이다 하면서 말만 있지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이 오장육부 중에서 어느 장부가 크게 타고 태어나고 또 어느 장부가 작게 타고 태어나는 걸 몰라서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체질이라는 말만 있죠. 마찬가지로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없고요. 건강이란 단어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체질을 통해서 건강의 문을 통통 두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체질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볼까요? 오자연 체질 분류법에서는 먼저 사람의 얼굴 형태적인 측면으로서 체질을 분류합니다. 간담이 크게 타고 태어난 사람은 얼굴이 길쭉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그것을 자연에서도 볼 수 있어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또 더운 여름이 오기 전에 추위와 더위가 알맞으면 새싹을 땅이 뚫고 올라와요. 그 형상을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봄이라는 또 목이라는 그런 형상을 했습니다. 간담이 큰 사람이 나무와 같다가 아니고 얼굴 형태적인 측면에서 길쭉하고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형처럼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체질이라는 단어만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는 것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볼게요. 무슨 뜻이냐면 명칭에 너무 끄달리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여기서 목형 체질입니다. 당신은 간담이 크게 타고 태어나서 길쭉한 나무처럼 길쭉한 목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름이죠. 오장육부 중에서 나는 어떠한 얼굴 형태를 가졌는가 이것들을 알아서 자기 자신이 내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음식을 조금 더 먹고 또 어떤 음식은 조금 덜 먹고 이제 이것을 안다는 것이 더 중요하죠.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오장육부가 있는 것처럼 맛도
시고 쓰고 달고 맵고 짠맛 이것들을 골고루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적으로 보면은 대체적으로 달고 맵고 짠맛 나는 음식들은 별로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얼굴이 길다랗게 태어난 목형들은 이 단맛 나는 음식을 매우 좋아하고 또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장부가 크게 타고 태어났고 또 어떤 장부가 작기 때문에 그런 음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에서 필요한 것을 못 맞춰주다 보니까 병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질이 건강의 문을 두들기는 신호라고 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형태적인 측면들로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간담이 크게 타고 태어난 사람은 일단 얼굴 형상이 깁니다. 여러분 주위 한번 둘러보세요. 이문세 씨 아세요? 이문세 씨 얼굴 깁니다. 연예인들 보세요. 현빈 보세요. 얼굴 깁니다. 또 그 마더에 나왔던 아저씨에 나왔던 친구 누구죠? 그 친구 얼굴 깁니다. 연예인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쁘고 잘생겨서 얼굴이 길쭉합니다. 이 사람들 목형 그래요. 나무와 같다고 하지 않아서 그냥 목형 그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비위장이 작게 타고 태어나서 이 소화가 잘 안 되고 음식이 설사가 변이 묽고 그래요. 자, 그러면 대조적으로 얼굴이 또 정사각형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카리스마 넘치는 구인이나 법관이나 이 정치 지도자들이 얼굴이 너부대대합니다. 우리 꽃배다 할배에서 이순재 할아버지 아시죠? 그분이 얼굴이 너부대대하고 키는 좀 짤막하시면서도 아주 리더십이 좋으신 분이시죠. 그 다음에 비위장이 좋게 타고 태어난 사람은 얼굴이 동글합니다. 둥글둥글해요. 이 경제적인 자립으로서 부자로 잘 살 수 있다고 우리가 그러죠. 그리고 이 심장 소장이 크게 타고 태어난 사람은 이 불꽃 형상이 닮아서 불꽃처럼 아래턱이 뾰족합니다. 아주 육감이 뛰어나고 예민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신장 방광이 크게 타고 태어난 사람은 겨울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턱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이 5개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얼굴 형상과 체질도 아주 형태적인 측면으로 보면 쉽게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포삼초가 또 크게 타고 태어난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좀 차외로 다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우선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형태적인 측면으로 손가락이 5개 있는 것처럼 5개의 형상으로서 나누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지금 이 배우면서 실질적으로 유익한 체질 분류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의 기준을 세워야 돼요. 지금 우리가 건강 지식과 정보들이 아주 홍수처럼 밀려나고 있어요. 그런데 홍수가 나면 사실 마실 물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들도 지금 넘쳐나는 음식과 물과 건강법들이 아주 그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어떤 장부가 크게 타고 태어났고 어떤 장부가 작게 타고 태어나서 그 음식들을 자기가 스스로 선별해서 먹을 줄 알아야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하고 또 그 건강을 통해서 자기 몸과 더불어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체질이 건강의 문을 두드리는 첫 번째 작업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나는 어떤 체질을 타고 태어났는가 이것이 궁금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해 드렸죠. 이름이 중요치 않다고 했습니다. 나는 어떤 체질이 태어났는가를 볼 때 얼굴 형체적인 측면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되면 길쭉하신 분들은 간이 크게 타고 태어나서 부드럽고 따뜻하고 인자하고 다정합니다. 그 사람 옆에 가면 왠지 부드러운 기분이 나와요. 그리고 속삭이고 싶고 그 사람은 간이 크게 타고 태어난 목형입니다. 그 다음에 얼굴이 정사각형으로 네모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왠지 리더십이 있고 상전이 되고자 하고요. 지도력이 있고 그래요. 우리 동창회 모임 되면 그래 네가 회장해라.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폐대장이 크게 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화형들이라고 그러는데 심장 소장이 크게 타고 태어난 사람들은 이 역삼각형입니다. 역삼각형은 얼굴이 예쁘게 생겼고요. 또 예체능 쪽에 소질이 있고 그래요. 흔히 우리가 연예인들 대부분 이 끼가 많이 있다고 그러죠. 그것이 이 심장이 커서 또 운동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박지성 같은 경우는 화형은 아니지만 심장이 커서 2개의 심장 그러잖아요. 연예인 쪽처럼 갸름한 얼굴을 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심장 소장을 좋아지게 하는 음식을 좀 먹으면 돼요.
그 다음에 중간에 동그랗게 되어서 신형이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토형 그럽니다. 그래서 비위장이 좋아서 후덕하고 하나로 정리정돈하고 결실하고 또 일편단심이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있죠. 작심삼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번 배운 대로 우직하게 가서 신형이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토형입니다. 우리 식당 아줌마들 보면 후덕하죠. 그분들이 토형이에요. 음식을 잘하고 맛도 잘 보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수형들은 이 아래턱이 물방울처럼 물이 밑으로 떠질 때 아래턱이 좀 밑이 넓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장방광이 커서 실제로도 신장방광이 우리 인체에서는 아래쪽에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장방광이 크신 분들은 아래턱이 세모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렇게 체질 분류를 하시게 되면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나는 무슨 체질인가? 체질의 기준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오장육부를 타고 태어나는데 어떤 장부가 크게 타고 태어나는가 작게 타고 태어나는가가 체질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타고 태어날 때 이 손가락이 5개 있는데 이 형체별로 어느 장부는 크게 타고 태어나고 어느 장부는 작게 타고 태어남으로 인해서 얼굴 형태적인 측면과 함께 몸의 형태들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콩나물만 먹는데도 키가 아주 길다란 친구들이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동글동글해서 키가 늘어나고 싶어서, 키가 커지고 싶어서 성장판 촉진제를 맞으면서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키가 안 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뱃속에 들어있는 오장육부에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형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목형은 정사각형처럼 얼굴이 좀 길쭉한 친구들이고요. 또 화형들은 이 불꽃처럼 하늘로 올라간다고 해서 얼굴이 역삼각형입니다. 토형들은 동글동글해서 후덕하니 동그랗고요. 또 금형들은 리더십이 있고 이기고 싶고 그러한 기질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얼굴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자이고 과학자의 기질이 있는 이 얼굴이 세모인 친구들은 엉덩이가 무거워서 잘 버티고 견딥니다. 겨울과 같죠. 그렇게 우리의 얼굴 형태들과 몸의 형태들은 뱃속에 들어있는 장부의 크기에 따라서 이것이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의 기준은 체질의 어느 정도 특성들이 잘 알아야 자기가 그 체질에 알아서 건강을 지켜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자연 7대법, 우리가 체질 알고자 하는 목적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기 몸의 주인이 되려면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체질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으로서 이번 시간에 나는 어떤 체질인가 하는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